안녕하세요. 네, 디탄학원 원장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고3 학생들, 예비 재수생 학생들한테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좀 던지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27학년 수능 지금 역전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올해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죠. 26학년도 수능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 수능을 반면교사 삼으면 정말 학생들이 미리 내년 수능은 좀 제대로 절치부심을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요번에 요 영상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특히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미리 시작하자라는 어떤 당위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못했었던 중하위권 3, 4등급 정도 학생들이 잘 들어봐 주신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입시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학생들마다 학습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공부를 했던 양이나 어떤 진도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것은 사실 좀 성립되기가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1년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막아주고자 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조금 상대적인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잘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숙지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사실 학생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래 맞아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면에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이미 늦었던 건가? 이번 생은 망했나? 이러면서 그냥 그르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늦었으니까 때려치워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빨리 급하니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11월 중순 정도입니다.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말고사를 아마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이고 재수생 친구들은 논술이나 아니면 좀 쉬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건데 지금이라는 건 뭐냐면 11월 아니면 12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공부를 왜 시작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켰는데 만약에 이게 당위적으로 납득이 되신 친구들은 굳이 뒤에 내용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딱 들었을 때 분명 많은 학생들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불상사를 막아드리고자 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26년 11월에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조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위권 민수입니다. 민수는 예비 고3이고요. 그리고 내신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5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이 좀 낮죠.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모의고사에서는 44434 등급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하위권입니다. 정시 파이트를 희망하고 있고요. 본인도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윈터스쿨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상위권 철수입니다. 철수는 예비 고3이고요. 똑같이 내신 2등급 후반입니다. 물론 내신 2등급 후반이라는 점수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좋은 점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쁜 점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이게 일반 고등학교가 제가 속해 있는 수성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후반 정도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사실 좋은 대학을 엄청 가거나 그러지 못하겠지만 학생이 내신 공부를 안 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성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내신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저 정도 점수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탄탄하게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10월 모의고사 때 영어 좀 아쉽긴 한데 국어 수학 2, 3, 2, 1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시 파이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종합이 마음에 안 들어서고 똑같이 이제 민수처럼 윈터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 두 친구가 27학년도 수능을 칠 때까지의 과정을 제가 한번 담아와 봤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왜 지금 당장 11월달, 12월달 요 시기 때 다른 친구들이 한숨 돌리고 있거나 다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재빨리 정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윈터스쿨에 들어와서 공부를 겨울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민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이제 기본기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현우실 쌤 강의들을 둘 다 듣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가장 유명하시죠. 그 선생님 강의 중에 이제 시발점이라는 기본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부터 이제 차근차근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발점, 수학1, 수학2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잘 못하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선택 과목 선택은 확률화 통계였을 거거든요. 확통을 선택하게 돼서 총 이제 166각 정도의 시발점 강의를 모두 다 소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워크북까지 열심히 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겨울방학 때 아주 잘 해냈어요. 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면에 민수랑 좀 다르게 좀 상위권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신할 때 사실 기출문제를 1회독을 합니다. 수성구 제가 속해 있는 수성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신 문제가 수능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수학 관련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할 때 기출을 1회독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철수는 1, 2회독 정도 했었고 사실 시작할 때 4점 초중반 정도의 문제는 사실 굳이 강의를 안 들어도 혼자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이 친구도 윈터 들어와서 뭐 했냐면 유런이랑 수분감을 병행해서 기출 문제를 막 분석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상위권이다 보니까 수학1, 수학2 미적분을 선택했어요. 미적분을 선택해서 2월 말까지 모두 다 마무리를 두 친구 모두 다 겨울방학 윈터스쿨 때는 잘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아마 이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재수생 아니면 고3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할 것들이겠죠. 그죠? 요런 이제 차이 중에 본인이 어디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월과 이제 5월, 그러니까 6월 평가원 전이 됐습니다. 이제 학교들 둘 다 개학을 했기 때문에 공부량은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제 학교를 개학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제약들이 많아지죠. 우리 할 거 민수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 민수는 겨울방학 때, 윈터 때 나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기출문제 분석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뉴런을 듣고 있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봤다시피 내신이 5등급이잖아요. 이게 5등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사실 그때 해야 되는 공부들을 좀 소홀히 했다 이 말이겠죠. 수학적인 경험치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름 겨울방학 때 열심히 막 기본기를 쌓고 워크북도 풀고 열심히 했지만 사실 강의를 듣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런이랑 강의 자체가 뭐 22번, 30번 킬러 문제들도 많이 다루고 그리고 스킬적인 부분도 많이 다루는 그런 강의다 보니까 본인이 강의를 듣고 있어도 사실 이해하기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4점이나 킬러 이런 거 풀어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엄청 헤매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막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헤매는 수준이 돼버린다는 거죠. 또 이제 현우 선생님 수분감이라는 건 뭐냐면 기출 문제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집 풀이를 병행하지만 사실 본인이 너무 헤매기 때문에 계속 이제 딜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택하는 방법이 뭐냐? 22번, 30번 같은 어려운 문제들은 킬러 문제를 하거죠. 보통 그거는 좀 밀어놓고 나중에 공부해야지 라고 밀어놓고 4점 초중반까지 그냥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문제를 좀 풀어서 4점 초중반까지 이해를 하는 수준을 열심히 만들면 이제 6평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민수는 요걸 잘 소화를 했으면 6평한테 보통 몇 등급이 나오냐? 3등급 정도 나옵니다. 이제 킬러 문제에서는 다 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킬러를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킬러에서 또 실수가 나와서 틀리면 보통 이제 민수는 요 정도가 되면 3등급 정도 나왔고 실제 6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았어요. 철수 볼까요? 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뉴런이나 수분감 같은 기출문제 분석을 우리 이미 다 한 친구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3월부터 5월 6평전까지 기출문제를 겨울방학 중에 봤던 것 중에 어려웠던 기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봅니다. 반복해서 보고 그러고 난데 이제 현우쌤이 드릴 엔젤 이제 수능 문제가 기출 문제가 아닌 창작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푸는 커리큘럼을 시작하는데 철수도 거기서 착실하게 잘 따라가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들을 막 고민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민수랑은 다르게 22번, 30번 어려운 킬러들이랑 엔제, 문제풀이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하고 6월 평가원 직전에 이제 현우생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를 대비하라고 6평 범위에 맞춰서 킬링 캠프라는 실전 모의고사 내주시거든요. 그 모의고사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제 철수는 잘 풀었어요. 그래서 6평을 딱 쳤더니 1등급이 나왔습니다. 역시 철수 대단해요. 그죠? 역시 상위권 친구이기 때문에 잘 따라갔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6평 때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 전 6월부터 8월 여름 시즌 됐어요. 여름 시즌이 되니까 이제 민수는 드디어 밀어놨던 기출문제 킬러를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막 고민하고 충분히 앞에서 민수도 열심히 안 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실력이 많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킬러 문제들을 고민한 수준이 좀 되면 그제서야 이제 뉴런이 이런 말을 그래서 그때 쌤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이걸 이렇게 써야 되구나를 이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깨우치기 시작해서 기출 킬러 문제를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 고민하며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때가 되면 학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학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수학 공부가 재밌어지면서 막 수학 공부에 몰입하게 되고 그리고 엔제도 열심히 풀고 이렇게 해서 실력이 그야말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하위권 친구였는데 기특하게 잘해가지고 9월 모의고사 때 2등급 커트라인까지의 점수를 올렸어요. 철수 볼까요? 철수는 요 시즌 때 이제 여름 시즌 때 뭐하냐, 실전 모의고사랑 어려운 엔제, 어려운 킬러 문제를 많이 고민한 엔제를 양치기를 합니다. 이제 기출 문제는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이제 거의 외우는 수준이고 어려운 문제를 엔제를 이제 푸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특한 게 기출 문제의 계산력 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출을 뭐 20문제씩 풀면서 감각을 유지를 해가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40회 정말 그 대형학원에서 주는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정말 40회 정도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엔제도 거의 7건 이상 풀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철수는 9월 모의고사 때 1등급을 그냥 컷을 만든 게 아니라 상위권 점수, 뭐 1컷이 88이며 96점, 92점 정도의 수준의 점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잘하는 친구죠. 둘 다 정말 아주 잘 풀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평가원이 그렇게 끝나고 이제 민수는 또 이제 수능 전날까지 뭐 하냐, 이제 앞에서 이제 민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킬러를 고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실력도 많이 올랐어요. 9평에서 2컷이 나올 정도로. 이제 늦었지만 엔제에 뒤늦게 탑승을 합니다. 이제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민수는 엔제에 뒤늦게 탑승을 하고 실전 모의고사 막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기출 킬러는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돼서 스킬 위주 공부,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흡수를 하거나 아니 고난이도 엔제들을 많이 풀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수능 때까지 한 20회분 정도 풀고 엔제는 한 3권 정도를 풀어요. 그래서 수능 전날입니다. 1등급 컷만, 내가 많은 거 안 바란다, 1컷만 떠라 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상위권 철수는 이틀에 한 세트씩, 이때 되면 이제 그냥 뭐 이제 약간 감각이 물을 오르죠. 물을 올라서 이틀에 한 세트씩 실전 모의고사 막 풀어제낍니다. 풀어제끼면서 어려운 문항, 엄청 어려운 22번이나 30번 같은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맞추고 이틀에 한 세트씩 모의고사 풀어주면서 수학은 100점을 맞아야지 라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1년 동안 잘 준비를 했습니다. 두 친구 잘 준비를 해서 수능 당일이 됐고 이제 수능 수학 당일날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27학년도 수능은 이제 평가원장이 나와가지고 수학은 좀 변별력 있게 출제를 했다라고 말할 만큼 불수능이 출제가 됐어. 그럼 누가 1등급을 받았을까요? 두 학생 중에. 그죠? 1등급 중 1등급을 받은 학생이 누가 받았을까요? 필수가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누가 받은 거냐면 오수생 이씨가 받습니다. 둘 다 못 받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 설정을 나름 정교하게 한 게 뭐냐면 둘 다 예비 고3이죠. 예비 고3들은 지금 이 상황적으로 간과한 게 뭐냐면 국어, 영어, 탐구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수학이 이만큼 어렵게 나왔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게 수학이 나오게 되면 누구만 1등급을 받냐면 정말 저 아까 말했던 이 학생들이 했던 이 모든 과정들 있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쭉 이제 뭐랄까 이제 전형적이죠. 이 전형적인 이 과정을 거의 3번, 4번씩 돌렸던 오수생 이씨, 재수종합반에 거의 1억 원씩 내고 있는 오수생 이씨가 사실은 1등급을 받게 되죠. 미적분 96점을 받게 되면서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민수랑 철수는 어떻게 된대요? 민수랑 철수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민수는 14번, 15번 킬러 라인 다 막히고요. 21번, 22번 두 과목 다 킬러 문제에서 다 막히고 확률과 통계도 잘 풀었는데 마지막 30번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킬러만 못 푼 게 벌써 5개예요. 80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중킬러 계산실수 몇 개 섞이니까 몇 점이 나왔냐? 72점이 나왔어요. 3등급이 나옵니다. 2컷이 80점 정도고 철수는 15번, 28번, 30번 미적분 28번, 30번 그리고 선택 과목, 공통 과목에서 15번 한 문제 정도 틀려서 88점 정도로 선방을 했나 싶었는데 계산 실수가 나왔어요. 11번과 19번. 그래서 이게 더해져가지고 81점 정도가 나와서 2등급이 나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민수는 정말 잘한 겁니다. 민수는 말도 안 되게 잘한 겁니다. 민수가 지금 저 정도 점수를 받고 민수가 저만큼 어떻게 보면 실력을 높일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다 해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첫 번째, 하위권 민수가 공부 방법이 궁금해서 커뮤니티를 기웃기웃거리면서 현우지 쌤을 들었다가 다른 쌤을 들었다가 또 다른 쌤을 들었다가 이렇게 커리큘럼 바꾸는 행동을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민수가 또 두 번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FM대로 모르는 문제 막 고민하고 열심히 정리하고 뭐 워크북 주는 대로 고지고대로 다 풀고 요랑 안 펴야 됩니다. 꼼꼼하게 모르는 거 다 짚고 이해하려고 무척 애써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민수가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머리가 정말 이제 안 받쳐주거나 수학적인 머리가 아예 없는 친구들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애를 먹죠. 네 번째는 민수가 지금 공부가 빼곡했지 않습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9월 수능 대학까지. 그죠? 단 한순간에 슬럼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에. 다섯 번째, 하위권 민수가 자신한테 그 단계의 공부를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마스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 뉴런을 본다 했잖아요. 그럼 뉴런을 보는 그 시기에 뉴런이 한 번에 마스터가 돼야 돼요. 뉴런이 한 번에 마스터가 안 되고 뉴런을 한 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더 지쳐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왜 빨리 시작해야 되냐? 우리 민수 스케줄을 들으면서 어머님들은 별로 생각이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들으면서 숨 막힌다. 저렇게 빼곡하게? 라는 생각 했었을 거예요. 근데 민수한테 2달을 더 줘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수한테 2달을 한번 더 줘보죠. 그러니까 민수 아까 스케줄을 2달씩 더 땡긴 겁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을 PPT에 넣었고요. 2달씩 더 땡긴 겁니다. 자, 11월 달에 11월 달 지금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민수가 기본기가 없으니까 아까 봤던 PPT죠. 시발점부터 차근차근 그 시발점 수학 1, 수학 2 확통을 그때 3월이었죠. 3월이 아니라 1월 달 초 중순까지 끝낸다고 해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럼 1월 달, 3월 달에는 아까 기본기를 하고 있었던 거와 다르게 기출 분석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이렇게 또 헤매긴 하겠지만 잘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3월 모의고사를 칠 때쯤이 되면 4점 초중반 정도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될 겁니다. 6월 평가원 전에요. 이제 6평 이후에 유런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했던 여름 시즌을 두세 달을 더 땡깁니다. 그러면 6월 평가원 전에요. 유런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듣기 시작하고 기출 킬러를 오래 고민하기 시작하고 엔제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럼 6평 때 1등급은 안 나와도 2등급 컷은 나왔을 겁니다. 9월 평가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9월 평가원 전에 엔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PPT 내용 똑같습니다. 아까랑. 엔제 뒤늦게 풀기 시작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출 킬러까지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고 스킬 위주 고난도 엔제 모의고사도 20회분 풀고요. 엔제 3권, 3권 정도 풉니다. 그러면 9월 모평 때 어느 정도 1등급이 나오냐?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세 달을 번 게 언제 영향을 미치냐? 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9월 모의고사 때 1등급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하위권이 아닙니다. 상위권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철수가 했던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철수가 하는 행동들, 이틀에 한 세트씩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제끼면서 충분히 이제 뭐랄까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있게 되는 실전 모의고사를 막 풀어제끼는 상위권 민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수학 100점을 기원할 수 있겠죠. 아까 철수 PPT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민수가 선택했던 확률과 통계지 않습니까? 미적분이라면 아까 말했던 오수생, 이씨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 어렵겠지만 확률과 통계라면 충분히 민수는 1등급을 받고도 남았을 성적이었을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앞에 정말 학생들이 나름 민수와 철수가 열심히 공부했으나 불구하고 현역으로서 수능을 잘 친다는 건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민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세 달이 더 주어졌다면 굉장히 숨통이 트였던 것처럼 지금 내가 정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11월 중순이 지금 이 시점에 공부를 바로 시작하는 거는 매우 나중에 수능 직전이 됐을 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일 중 하나일 겁니다. 기말고사 핑계대지 마시고요. 민수에 속하시는 분이라면 기말고사 준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기말고사 준비 안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말고사 핑계 대지 마시고 기말고사 끝나고 해야지. 아니면 윈터스쿨 학원에 결제해놨다고 윈터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지. 1, 2월에 또 뒷북 치지 마시고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 세 번째는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다 언제 깨닫게 되느냐면 예비 고3들은 재수를 할 때쯤 깨달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1년을 아껴드리는 얘기를 드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제 말 좀 잘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을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입시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핑계, 이유 대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여유 있게 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입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탐구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더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학만 놓고 봐도 정말 그런 얘기가 현실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 기본기가 약한 학생이라면 바로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